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20대 후반의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제2의 신혼을 즐기고 있어요.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최근에 주택 청약에 당첨돼서 새로운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준 남편 덕분에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 점에 감사하며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데 고생이 많았기에 여러 배로 행복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생 끝에 행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 덕분인데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합의를 원했었는데 우리는 혼전에 임신했고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남편과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친척도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여력은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세살이를 하려고 했지만 시댁에서 나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돈을 모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고생이 많았지만 행복한 분관계에 서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남편이 정말 불쌍합니다. 남편에게는 5살 연하 동생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동생과 비교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장남을 특별히 대우하지만 별 이유 없이 시어머니는 오히려 막내를 선호하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제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남편은 착한 아들로 자란 반면 동생은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선호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행동을 못했다지만 어려서부터 그 차별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왜 사야 하는지 돈이 없다는 식으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레이 사피 탕구이에 사랑을 담아 노래한다. 부드럽고 넉넉한 엄지들이 바람에 그의 스크린이 그가 노래하는 곡의 가사를 표시한다. 형제 사이의 갈등, 부모의 착취, 그리고 결혼식에서의 기억이 집중된다. 눈 아들을 통해 말한다. 오해와 아픔이 깊은 흑색 그림자를 형성한다. 댄서는 끊임없는 적이 된다. 세상 살을 때 이렇게 능력이 떨어진 것이 모두 현금의 신사가 되어갈 색경이 이야기 듣기는 이 색경은 정말 쓰고 아름답고 인간의 삶 같아. 더 도울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받을 생각조차 없었고 나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건데 이럴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후 시동생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걸 보고 난 놀랐어요. 내가 결혼할 때는 돈도 못 내주라고 시부모님이 들어와서 돈을 모아놔라고 하셨는데 몇 년 뒤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서 30억 원을 내주시면서 집을 샀어요. 너무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없었던 시동생이 덕분에 우리보다 빨리 집을 샀어요.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너무 차별받았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으면 잘못이지만 이렇게 돈을 주는 건 너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을 다르게 대하시는 어머니는 나와 동생도 똑같이 대하셨어요. 한동안 혼자 며느리였을 때는 적당히 사시고 구시지만 동생에게 하시는 걸 보니까 놀랐어요. 나한테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고 동생에게는 딸 취급을 하셨어요. 세상 살을 때 이렇게 능력이 떨어진 것이 모두 현금의 신사가 되어갈 색경이 이야기 듣기는 이 색경은 정말 쓰고 아름답고 인간의 삶 같아. 동선이나 별반 차이 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게는 매번 받은 게 없어서 해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했던 것 없는 동서는 부둥부둥 뛰고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시댁에 얹혀 살며 시집살이 당하던 저는 그런 동서와 더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차별을 하고 동서와 시동생만 끼고 놀고 있으니 그걸 분명히 아는 시동생과 동서도 저희를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한참 어린 동서는 형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제가 자기 몸종이나 된 마냥 잘 부려먹곤 했습니다. 형님, 목마른데 집에 뭐 마실 것 좀 없어요? 저번에 생과일 주스 그거 괜찮았는데 그것 좀 해줘봐요. 나 바쁜 거 안 보여? 동서 일 안 들어올 거면 통사 먹을 건 알아서 챙겨 먹어. 바쁜 내가 동서 목마른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어머니,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형님 좀 혼내주세. 아니, 넌 한참 어린 동생한테 왜 그러냐? 해달라는 거 있으면 그냥 좀 해주지. 벌써부터 아랫동서 기가 잡겠다 이거야? 어른이 있는데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아주, 이제는 나까지 내 눈치를 봐야겠구나. 내가 시험이냐? 내가 시험이야. 시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제 속을 긁는 동서를 보며 참 기가 막혔지만 그런 동서 편만 드는 시어머니가 더 야속했습니다. 그런 동성 덕분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고 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정말 쓰라릴 만큼 불쌍했죠. 5살이나 많은 엄마의 선전심을 받으면서 자란 겁니다. 어릴 적부터 형을 너무 무시했거나 형이 너무 무서웠거나 형을 이해하지 못한 시동생 때문에 남편은 정말 힘들었겠죠. 남편은 가장이고 장남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있는 집은 자기 집이 되지 않았고 종놈으로 대해주던 시동생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형수님이 지은 김치 맛을 지적하면서 형을 괴롭히던 시동생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이 가네요. 지금 같이 계신 형을 향한 비난은 더욱 분하겠죠. 아무리 형이 말을 잘못해도 그렇게 협박하고 혼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받는 말이 정말 심합니다. 위로가 되지 못해 죄송해요. 함께 힘내세요.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은 시동생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시동생 편만 듭니다. 그 결과 집안은 혼란스러웠고 남편과의 갈등이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그냥 사랑만으로 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시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동생이 병원에 많이 가야 했는데 어머니는 남편을 내버려두고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어느 순간 변해버렸고 남편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시동생이 있는 동안 어머니가 차별을 하는 것을 모르겠지만 시동생은 어머니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았고 남편의 노력으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실망하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사람만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 기대나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도 불안정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중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행 중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여행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죠. 급한 동서에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급성 신장 질환으로 입원을 계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지 얼굴이 노랗게 떠서는 기력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엄마 당장 이식해야 된대. 아니면 죽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기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걱정할 일이야? 형님, 저희 남편 몸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동서, 설마 우리 남편들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원래 장남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게 말할 것 없고 전화. 저희 남편은 절대로 인식 못하니까 형님이 결정하세요. 아주버님이 하시든 형님이 하시든가요? 평소 시어머니한테 받을 건 다 받고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아양을 떨던 동서와 시동생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자 단박에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시동생이 이식을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안 좋았던 시동생이라지 동생이 하겠다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받지 않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도 여기저기 몸이 안 좋은데 자식 있는 가장이 어떻게 덥석 그런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일어난 후 나를 향해 손을 내밀자 아이야, 내 밖에 눈길 없다. 내 아들들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내도 잘 알 거다. 그런데 아직 임신 중인 것도 있지? 두 번째를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라고 하겠냐? 그래도 너는 건강하니까 알아주지. 아무래도 내 밖에 없어. 엄마란 말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 거야? 그동안 많이 고생했던 터라 몸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할까? 그러면 너희들이 더 이상 환갑을 살 생각하지 않겠느냐? 언제 어떤 때 죽을지 모르란 인생이니라. 크나아, 나 좀 도와주겠니? 염치 없이 요런 식으로 부탁하는 것 아니다. 내가 이식을 하면 나를 잡아주는 거 밖에 없다. 근데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형수한테 주려고 이렇게 하시고 다들 조용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줄 건 아니냐? 그러기엔 큰 애가 해줄까? 그러면 나 죽는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야단인가? 그래도 우리가 아직 너무 어린데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준다는 거 아니다. 너의 결혼 생활이 10년이나 됐는데 넌 아직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자식들에게 제대로 못 해준 게 아쉽지 않은가? 내가 나에게 살만한 인도를 부탁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줄게. 다시는 시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지금까지 너희에게 못 해준 것들이 미안해서 장남이라고 믿고 지켜만 봤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니? 그동안 서러움을 느끼게 했던 것들도 용서해줘. 내가 죽는 날까지 되어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니 정말 미안하다. 장남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너희들을 우습게 대해왔는데 이제야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 시어머니가 무거운 핸들링을 하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려 했나 봐. 유산도 포기한 우리였는데 너희에게 다 줄게 아프다고 시위를 할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어. 그 말이 얼마나 생소했는지 팽팽함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 걔도 너무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생각했었나 봐. 제발 제 사위를 해주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마. 지금까지의 대겜이 끝났어. 나를 선택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애틋하게 이식을 결정하셨지만 그 결정에는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유산을 노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자식으로서 시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겼고 어머니보다는 남편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우리가 결혼 후 신혼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 남편이 정말 많이 희생한 적이 있어요. 당시 우리도 돈이 없어서 시댁에 얹어 살았는데 남편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투잡, 쓰리잡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는 갓난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남편의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힘들게 일한 뒤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택배 일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 보니 발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좋아진 것 같지만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에요. 무리하면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자고 불편한 발로 인해 아직도 구두를 잘 신지 못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고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제게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대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미안한 점과 속상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남편의 성격으로 인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할 수 없다면 제가 이식을 받고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린 것은 나보다 더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좋아해서 유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남편 때문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힘들게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한쪽 심장을 기증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지만 그 결과 시어머니도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다시 바라보는 태도가 변할 거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자랑하고 가하던 시어머니는 돌변하고 약속했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시동생과 시동형제에게 남겼고 우리에겐 집 하나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워요. 인간 감정 문제와 거짓말에 대한 것 같아요. 부디 이야기를 이어 나가 주세요.
간이며 당뇨며 온갖 합병증이 온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겨우 몇 달 만에 간암까지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제 덕에 목숨 부지하고 살아놓고 남의 뒤통수 치더니 결국 그 꼴이 나고 말았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남의 심장 받아가서 입 닦아놓고 몸 관리를 엉망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천벌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진짜 인과응고라는 게 있다 싶었죠. 그렇게 간암을 진단받은 시모는 그 길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향했고 보호자도 없이 자기 말로 병원에 들어간 탓에 저희에게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최술래 씨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 입원해 계시니까 병원으로 좀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접수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병원에선 당연한 절차대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겠지만 그걸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처음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보호자 아니고 앞으로 자식 노릇할 생각도 없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시모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안 받고 버티는데도 어찌나 불나게 전화를 하는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끊어질 정도였어요. 그 잘난 둘째 아들이랑 예쁘다고 할 동서는 어쩌고 저희에게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누구를 정말 호구로 보는지 전 그런 심오한 행동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병원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아파서 누워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불쌍한 노치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함께 쓸모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어두운 표정으로 누워있었습니다. 니도 무서워. 아니, 그런데 내가 언제 연락했는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와야 하는 건지 선택 적용 왔더니 어디서 성미를 피우는 거야? 성미가 아니야. 넌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넌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한테도 불쌍하지 않아? 아이고, 내가 진짜로 헛살았나? 아이고, 불쌍한 어머니한테 화내고 있는 건가? 너도 참 너무하다. 진정 내가 진짜 이 인생을 헛살았나? 아이고, 불쌍한 어머니한테 화내고 있고 너도 참 많이 너무하다.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와. 지금까지 너무한 건 누구야? 나에게 너무하다고 말하더군. 처음부터 우리에게 연락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맞아요. 난 남자라니까 아닌가요? 남자들보다 못해서 너무 당신이 아들을 잘 믿어 해서 그런 잘난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왜 다시 우리에게 연락하나요? 내 동생이 연락이 안 돼도 제가 아프다고 천창을 벌이던데 박근혜 버린 후로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문자도 안 받고 제 연락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죽는다 해도 연락을 끊고 찾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아들을 아끼던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죠? 받을 것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장남이 너까지 아픈 어머니한테 왜 이러는 거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이번 전화는 정말 아픈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쇼를 하는 건 아닌지 시모는 우리를 보며 고통스레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이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뭔가 불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좀 들어보니 시동생 남매는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았어요. 우리의 예상대로 제 동생이나 동생들이 그럴 거란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신만은 알지 못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연락을 안 받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연락했는데 우리 남편도 화풀이를 해서 짜증을 내는 모습이 웃겼어요. 이제 자식이 농사를 제대로 지으라고 했다고 후회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러게 그제서야 하셨어요. 뭐가 불만이냐 그걸 이제야 알았는데 왜 그러세요? 자식이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걸 이제 와서 아셨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고 둘째만 챙길 때 이런 상황을 예상했는데 왜 몰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막내라고 예쁘게 키워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군요. 하지만 왜 우리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우리 남편은 자식들이 할 일은 다 했는데 왜 그런 말 하세요?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을 다르게 대해주길 바란 것뿐이에요. 알아주길 바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겠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알 것 같아서 기대조차 안 했어요. 자식들의 이름으로 불렀을 때 무슨 생각이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불러서 뭐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안달이라서 부른 거예요. 간이식 못 받으면 못 죽으니까요. 목숨은 소중한데 시모가 그냥 죽을 수 없어서 그러는 거죠. 괜한 고집과 자존심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페 주인은 진짜 죽어간다고 놀릴 생각이라도 했냐며 어른들을 가지고 놀리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자는 외울 기회를 주자 조르나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나쁜 것을 했으니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라며 사죄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바보같이 속고 재산을 잃은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요렇게 해줄게. 하지만 너까지 이러면 안 돼. 나는 너를 며느리로서 얼마나 많이 믿고 의지했는지 잘 알잖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알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람 취급을 안 해놓고 뭘 생각해줬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심장 받아놓고 입 닫고는 언제고 이제는 간도 내놓으라고 염치도 없고 뻔뻔한 노친네. 대체 뭘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는 건지 나를 호구로 믿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뭘 믿었냐고 물었더니 당황해 하더라고. 그나마 있는 그 염치로 뻔뻔하게 사탕발림이라도 했으면 흥미 있었을 텐데. 잘 이끌어줘도 말 못하는 건 성의까지 없다 싶더라고. 아, 우리 어머니 말 못하셔. 그러게 거짓말을 하려면 성에 있게 하셔야죠. 그나마 전에 내 재산을 넘겨주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던 게 나름 진심 있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난 그 말에 넘어가서 최신장도 드린 거잖아. 안 그런데 이번엔 좀 더 아쉬워 보이셔. 전번처럼 간절함을 못 느끼겠어? 이래서 그런지 저한테 가면 뭐 내가 말로 꼭 해야 하니? 아니, 나를 말고 믿을 사람이 너 어디 또 있어? 우리는 이제 신장까지 나눈 사이인데 내가 널 내 자식처럼 생각 안 하면 누굴 자식으로 생각하니? 물론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다 오해가 있는 거란다. 사실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나도 자식이 둘인데 어디야 나 걱정 안 되는 자식이 있겠어. 그나마 큰애, 니들이 속 안 썩이고 잘 살리까 내가 괜히 아픈 손가락인 둘째 내려도 신경 쓴 거지. 그래네, 말대로 내가 막내를 내가 혼자 옳게 키워서 바로 잘못 들인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니들 차별한 건 아니다. 너, 그건 진짜 알아야 돼. 아픈 손가락 더 챙기는 거, 그게 차별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다는 건 떡 먹고 은혜 갚으라는 소리지. 떡 안 준 놈한테 억지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을 땐 거기다가 다 줘놓고 없을 땐 여기 와서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개념도 염치도 생각도 없네. 아, 이젠 돈도 없고 갈만 있는데 대체 뭐가 더 있어요? 이번엔 저한테 뭐 주고 받아가려고 그러세요? 아, 내가 줄 게 어디 있냐마는 있으면 이제 다 넣어줄게. 아니,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넣어줄 테니까 제발 내 목숨 한 번만 더 살려다오. 내가 앞으로 너한테 진짜 잘할게. 내가 실수를 한 번 하지 두 번 할게니까 이제 그쪽엔 눈길도 않을 거야. 따라서 나를 용서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로 감정인지 진실인지 모른다. 그러나 날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단지 마음이 여러 사람에게 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시모가 불쌍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시모가 쓸데없는 짓을 한 적을 후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찾았다. 사실 너무 건강하지 않은 체질이었다면 시모를 떼어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모에게 혼내줄 바에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가줄 것 같았다. 한 방울의 피도 줄 수 없었다. 그날 시모를 찾아간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뒤통수를 맞고 기가 막혀 시모에게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녹음기를 숨겨뒀다.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자 했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마음의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전 시동생 네의 속내가 들어있는 녹음기가 시모에 틀어졌어요. 아 진짜 아까 좀 일찍 주지 제때 돈 안 들어와서 손해봤잖아. 그래도 이 돈이면 원금에 이런 것까지 다 회복되겠지. 그치. 아 진짜 놓친 내 명줄도 길어. 아 난 유산 안 물어. 요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 돈 걱정 때문에 계속 엄마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럴게 진짜 집까지 넘어갈 뻔했네. 그나마 나 여태 그 돈 때문에 참은 거야? 설마 그 돈까지 잃으면 나 그때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지. 그럼 나 더 이상 실수 안 해. 이 돈으로 우리 생생 살아보자. 근데 그럼 우리 이제 여기 더 안 와도 되는 거지? 유승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계속 착한 며느리 노릇해야 돼. 나 그동안 착한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당연하지. 까탈스런 놓친내 비위 맞춘다고. 아이, 당신도 고생했어. 엄마 심장은 형수가 떼줬고. 우리야 뭐 이제 돈 받았으니까 걱정 없지? 다들 거 다 받고 계산 끝났는데 이제 자식 놀이할 필요 더 있어? 우린 이제 우리 행복만 신경 쓰고 살면 돼. 당신 오늘 여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도 몇 번 더 오긴 와야겠다. 나 아직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돈이 남아있다거나 어머니 폐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쥐고 안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요구해서 다 받아내야겠어요.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처리할 때 형이 걱정되니까. 이미 받을 건 없는데 그래도 그것까지 받아놔야 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전에 내가 더 챙겨놔야겠죠? 그래서 당신 엄마 욕심이 많다고요. 다들 거녀편 내가 무슨 보석을 가져갈 일이 있다며 그걸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이해가 가요. 우리 엄마가 원래 욕심이 많으니까요. 형수나 형한테 하는 것도 보면 형이 욕심내서 신장을 뜯어놓고 말싹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랑 닮았나 봐요. 어쩌면 건강만큼은 닮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놓친내보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녹음기 속에 담겨있던 시동생과 동서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시동생이 욕심이 많다 생각했지만 이 녹음을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모의 자식이라 더욱더 욕심 많고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신동생은 더 시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다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는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신동생은 자신의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하며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한 게야. 자기 부모님에게 이런 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령이 슬펐어요. 역시 시몬도 그 녹음 내용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그 목소리가 시동생의 것이라고 부정할 수 없었지만 왜 나에게 들려오는지 깨닫자 충격을 받아 말을 꺼내기 어려웠죠. 긴장되거나 분노하면서 손을 떨며 끝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저는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기를 바라며 녹음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나머지 녹음 내용에는 시동생이 상속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노인이 정말 돈이 없다며 다 말했지? 당신은 귀에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계속 물었잖아. 당신은 나를 증오해. 난 잘못됐어. 아, 진짜 나도 짜증나.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좋게 되고 있었어. 진짜 한 방으로 끝나는 건데 그 타자 새끼들이라고. 판을 깐 다음 등을 맞은 것 같아. 이거 고소해서 돈 되찾아내겠어?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신고하면 너가 먼저 잡힐 거야. 그들보다. 너 어떻게 도박에 손대냐?
그럼 넌 그 돈 다 꼬라박기는 하지 않았니? 기가 막히는 타짜야. 왜 난리를 벌이는지 모르겠어? 내가 주식하라 하지 않았니? 너 도박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거야. 엄청난 데다 노출이야. 아, 시끄러워. 들리겠어. 여기서 소동 피우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 가, 다시 들어가서 당신 어머니에게 돈 좀 달라고 해.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달라. 그래.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지. 언제든 다 하라고 했다고 해주냐? 넌 아직도 그 사람을 몰라. 내가 형이랑 왜 다른지. 바보 같은 형이랑 알리난 사람이라 안다. 어차피 오늘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와. 원래 돈 욕심이 많아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투자해. 좋아하고 있던 시동생은 시모가 물려준 돈을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어. 어찌 도박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주식으로 벌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려는 꿈까지 펼쳐 보이더라고. 하지만 도박이 달리 도박이고 말겠니? 나는 돈이 많으면? 돈을 2배로 잃으면서 시모의 유산은 서서히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산을 빌려준 시모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동생과 나는 자주 그의 집을 찾았다. 시모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큰 아들 앞에서 막내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우리에게 비밀로 남겨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우리 뒤통수를 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엄마의 재산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어 마지막 남은 돈까지 썼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모의 몸 상태가 그래 변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사실을 알고도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어서 나는 바짓가랑이를 잡고 시모에게 애원했다. 이제 알겠죠? 아들의 정체성을 귀여워했던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누가 밀어서 한 일이 아니고 어머니가 벌인 일이니까 스스로 아무리 연민에 잠기지 않고 받아들이세요. 그래, 내가 어리석었다. 다 내 잘못이에요. 귀여운 아이가 뒤통수를 치는 줄도 몰랐는데 너희 같은 참 자식들을 난 모르겠다 했어. 정말 후회스러워. 진심이야. 네, 그래 보여. 사실은 아까까진 그리 진심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심 같아 보여. 그러게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해서 그랬던 거야? 누구를 탓하겠니? 그래도 이제라도 뉘우쳤으니 아련 넓은 내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염치 없고 미안하지만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 좀 하겠다. 자식놈한테 그런 일을 당해 억울해서라도 이대로는 못 죽겠어. 그러니까 제발 불쌍한 나에게 간식 좀 줘. 너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니? 미안한데 목숨을 포기할 수는 없겠어. 어머니가 너무 욕심 많아서 내가 얼마 못 사시고 이렇게 되어버리셨다. 제발 후회스러워. 어머니 때문에 심장을 떼드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결국 제 심장을 가져가셨다 보니 차라리 그때 해주지 말걸 싶다. 그래서 후회는 한 번으로 족하려고. 번번이 판단을 잘못하고 후회하는 어머니? 그냥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지 어머니 제독은 한 번 뵌 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 나중에 장례는 우리가 챙겨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을 한 후에 남편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답답한 것만 있어서 시원한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말하고 나니 마음이 통쾌한지 답답한지 잘 모르겠네요. 제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고 상처를 받은 마음에 적당한 보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사람 앞에서 너무 나쁘면 나쁜 일을 겪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으로 인해 재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어요. 아니 나 아예 여기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자기 자식을 버린 것을 알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보니 찾아왔어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너는 잘 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쌓였던 것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래도 잘했어 엄마. 어머니 때문에 심장을 떼드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결국 제 심장을 가져가셨다 보니 차라리 그때 해주지 말걸 싶다. 그래서 후회는 한 번으로 족하려고. 번번이 판단을 잘못하고 후회하는 어머니?
죽음 뒤에 물 참아 마실 수 없을 테지만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분노를 터뜨려야 해요. 그래야만 감정이 덜해져 조금 나아질 텐데 미안해. 그래도 앞으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해요. 죄송해, 여보. 그러던 중 시모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시간만 끌었을 뿐이었어요. 간암을 이길 방법은 없었죠. 몇 달 후 병실에서 혼자 떠났고 우리가 그 시신을 맡게 되었어요. 시종생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우리도 그냥 척했어요. 시모의 약속대로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하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뒤늦게 이유를 알게 됐어요. 둘 다 도박에 빠져 모든 유산을 날렸고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며 벌금을 물고 있었던 거죠. 어쩌다가 동양에서 도박을 시작한 것은 몰랐지만 과도한 승리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잃게 되자 시동생은 사채를 부담하고 동양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사기와 불법 도박으로 고소당했어요. 경찰들이 우리를 찾아와 검거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둘 다 체포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도박과 사기로 체포된 우리는 각자의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우리는 행운으로 청약 당첨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결국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어떻게 인과응보가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항상 선행하고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